여러분, 뛰어난 물리치료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은요, 그냥 평범함을 넘어서 진짜 최고가 되는 성공 공식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임상 전문가들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비법이니까요.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보통은 그냥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답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시스템에 있습니다. 매번 어떤 환자를 만나든 일관되게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체계적인 접근법. 바로 그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자, 바로 이 방정식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평가, 의사결정, 실행, 기록, 소통. 이 5가지 요소는요,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아무리 다른 4가지를 100점 맞았다고 해도 이 중에 딱 하나라도 0점이 되는 순간 최종 결과는 그냥 0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공 공식을 하나하나 제대로 분해해 볼 겁니다. 각 요소를 여러분이 내일 당장 진료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바꿔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변수, 바로 평가부터 시작해보죠. 특히 모든 것에 성패가 갈리는 그 첫 5분. 여기서 속도랑 정확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잖아요. 그럼 사실 그 세션은 이미 반쯤 실패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효과적인 평가는요, 딱 이 3단계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마스터하시면 돼요. 자, 치료를 생각하기 전에 무조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레드 플래그, 즉 위험 신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장 더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할 심각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환자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니까요. 레드 플래그가 법다는 게 확인됐으면 이제 이 3가지만 빠르게 파악하면 됩니다. 첫째, 통증.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둘째, 기능. 그래서 뭘 못하게 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 대체 왜 아플까? 이 3가지 질문이 평가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효율성과의 싸움이에요. 이 말이 정말 중요한데요. 수십 가지 검사를 나열하는 게 실력이 절대 아닙니다. 한두 개의 핵심적인 가설을 세우고 그걸 증명하거나 혹은 반박하기 위한 단 2-3개의 의미 있는 검사만 딱 골라서 하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인 거죠. 자, 이렇게 정확한 평가가 끝났다면 이제 실행으로 넘어가야겠죠? 이 평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환자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운동 강도 말이죠. 무조건 3개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RPE,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 느끼는 운동 강도를 기준으로 5에서 7 사이, 바로 이 최적 구간을 찾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편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바로 그 지점. 그래야 효과도 보고 환자도 꾸준히 따라올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모든 세션이 끝날 때 환자가 오늘 뭔가 좀 달라졌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최소한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통증 점수가 딱 2점만 줄거나 관절 각도가 10도만 더 늘어나도 대성공인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환자가 집에서 실제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양을 처방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숙제를 한꺼번에 10개씩 내주면 아마 하나도 안 하게 될걸요. 딱 2-3개, 정말 핵심적인 것만 알려줘야 환자도 부담 없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치료 효과를 말 그대로 몇 배로 뻥튀기 해줄 승수 효과 변수들입니다. 바로 소통과 기록이죠. 이게 바로 좋은 치료를 위대한 경험으로 만들어주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환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간단한 3문장 스크립트만 딱 기억하세요. 첫째, 진단. 둘째, 계획. 그리고 셋째, 파트너십. 이것만 제대로 전달해도 환자는 여러분의 아주 든든한 아군이 될 겁니다. 절대로 제가 완치시켜드릴게요 같은 모호한 약속은 하지 마세요. 그건 목표가 아니라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대신에 환자랑 같이 손에 잡히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4주 안에 통증 3점 이하로 10분 걷기처럼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인 목표 말이에요. 기록은요, 그냥 귀찮은 의무가 아니에요.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입니다. 좋은 기록의 황금률은 딱 하나예요. 내가 아닌 다른 누가 읽어도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것만 충족하면 됩니다. SOP 구조를 따르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마지막 P, 즉 계획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냥 다음 세션에 봅시다가 아니라 통증 점수가 3점 이하로 내려가면 저항을 올리겠습니다. 처럼 언제 치료 단계를 올릴지 혹은 내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이게 바로 전문가의 디테일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시스템화입니다. 매일 바쁘게 허덕이는 치료사가 아니라 아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전문가가 되어서 번아웃도 막는 비결이죠.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치료실 세팅을 표준화해서 동선을 최적화하세요.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죠. 둘째, 어깨나 허리처럼 자주 보는 질환에 대해서는 나만의 기본 패키지를 미리 만들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고민에 드는 시간을 확 줄여서 환자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런 흔한 실수들이 결국엔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그 핵심 방정식의 변수 중 하나가 실패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쵸? 평가를 건너뛰고 소통에 실패하고 결국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보셨다시피 최고가 되는 길은 어떤 대단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이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설계도를 손에 넣으신 겁니다. 남은 질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은 이 5가지 변수 중에서 어떤 것부터 마스터하시겠습니까?